평일 오후였다. 점심과 저녁 사이. 사람들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도심 외곽의 생활 골목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작은 식당, 과일 가게, 분식집이 줄지어 있었고 가게 앞 의자에는 노인 몇 명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오후였다. 그날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골목 한가운데 70대 중반의 노인이 서 있었다. 과일 가게 계산대 앞이었다. 지갑을 열다 말고 손을 멈춘 채였다. 동전이 잘 보이지 않는지 손끝이 몇 번이나 허공을 더듬었다. 상인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괜히 일이 커질까 봐서였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 검은 점퍼 차림의 덩치 큰 남자색. 목과 팔에는 문신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이 골목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셋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남자 하나가 노인 뒤에 섰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아직도 계산이야?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주변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다. 상인은 손을 멈췄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 가게가 찍힐까 두려웠다. 이 골목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 순간 골목 맞은편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조폭 셋과 노인을 정확히 가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말없이 다가왔다. 노인과 남자들 사이 딱 그 위치에 섰다. 조폭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뭐야, 또 하나 나오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세를 바꿨다. 아주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남자 셋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첫 번째 남자가 팔을 뻗었다. 여성의 어깨를 밀쳐내려는 동작이었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소란도 과장도 없었다. 여성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틀었다. 정확한 각도. 남자는 비명도 못 지르고 무릎을 꿇었다. 뭐야? 두 번째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발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여성의 눈빛이 그를 제압하고 있었다. 차분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시선.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눈빛이었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인연이 감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성이 한 걸음 나섰다. 그 한 걸음만으로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본능이 말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 골목 안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넌 누구야?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만으로 충분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 골목에서는 늘 힘이 통했다. 덩치로, 목소리로, 분위기로.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들이 움츠러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라고. 세 번째 남자가 다른 둘을 재촉했다. 하지만 자신도 움직이지 못했다. 여성의 자세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벽 같았다.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당신들 그만 가시죠.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저 멈춰 서 있을 뿐이었다. 과일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괜찮으시면 경찰을. 필요 없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실 겁니다. 그 말에 첫 번째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누가 돌아간대? 당신이요. 여성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왜 물러났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형님한테 연락한다. 가만 안 둬. 그러세요.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전화하고 누구 부르고 다 하세요. 그 사이 이분은 계산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계속하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갑을 열었다. 이번엔 동전이 조금 더 잘 보였다. 과일가게 주인이 황급히 계산을 도왔다. 1,500원이요, 할머니. 여기 노인이 동전을 내밀었다. 주인은 그걸 받아들고 봉투에 귤 몇 개를 더 넣어줬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여성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노인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다시 남자들을 바라봤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뭐? 여기는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남자 하나가 비웃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닌데? 아니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기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몰랐을 뿐이고요. 골목 안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분식집 아주머니, 철물점 주인,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들. 모두가 조금씩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조폭 셋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저 여자 뭐야? 경찰이야? 세 번째 남자가 작게 속삭였다. 아니야. 경찰이면 신분증 보여줬을 거야. 그럼 뭔데? 모르겠어. 근데 뭔가 다르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냥 돌아서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하지만 계속 버티기엔 뭔가 찝찝했다. 여성은 그들의 고민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선택이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세요. 조용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만약 안 가면?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만 고정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해보세요. 첫 번째 남자가 헛웃음을 흘렸다. 재수 없네, 진짜. 그리고는 몸을 돌렸다. 야, 가자. 형, 근데 가자니까. 세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여성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다. 과일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여성은 잠깐 미소 지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저렇게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그 말을 남기고 여성은 골목을 걸어 나갔다.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그 여자 진짜 대단했어. 맞아. 손도 안 대고 저 양아치들 쫓아냈잖아. 근데 뭐 하는 사람일까? 경찰? 아니면 군인? 군인 같지는 않았는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것보다 다시 안 올까? 누가? 그 양아치들 말이야. 복수하러 오는 거 아냐? 골목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이 골목에는 변화가 생겼다. 누군가 먼저 나섰다. 그리고 그게 통했다.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평소처럼 돌아갔다. 과일 가게는 문을 열었고 분식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조폭 셋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골목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했다. 진짜 안 오네. 그 여자가 뭐라고 한 건가?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저 사람들 겁먹었다는 거야.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여자 다시 오려나? 글쎄, 이름도 안 물어봤잖아. 그래도 고마운데. 골목 사람들은 그날의 여성을 기억했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과일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양복 차림. 조폭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주인이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사건 있었죠? 사건이요? 양아치들 쫓아낸 여자분 있었다던데.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누구신데요? 경찰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날 신고가 들어와서요. 근처 CCTV 확인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혹시 그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주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눈빛이요? 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아세요? 네. 그분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다. 707이요? 그게 군 특수부대요. 여군 중에서도 최정예만 들어가는 곳이죠.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럼 그분 진짜 군인이었구나. 그것도 특수부대라니. 경찰이 말했다. 제대하고 민간인으로 살고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나서신대요. 조용히요. 왜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래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떠난 후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남아 있었다.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러게. 군인이었구나. 특수부대라니 그럼 진짜 강한 거 아냐? 그런데도 조용히 도와주고 갔잖아.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밥이라도 사줄 거야? 당연하지. 은인인데. 골목 사람들은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 한 달이 지났다. 골목은 완전히 평화로워졌다. 조폭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과일 가게 앞에 섰다. 귤을 고르다가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 저번에 여자분 도와준 곳 맞죠? 네, 맞아요. 소문 들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네, 그렇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고마운 일이네.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은 귤 한 봉지를 샀다. 계산하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주인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느 저녁이었다. 골목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게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오늘 남은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점퍼, 운동화 차림. 그날의 여성이었다. 주인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저분이. 여성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왔다.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걸음걸이였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면서도 특별히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주인이 용기를 냈다. 저기요. 여성이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혹시 저번에 여기 오셨던 분 맞으시죠?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모두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주인은 급히 귤 한 봉지를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작은 마음이에요.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안 받으시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봉지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주인이 물었다. 혹시 이 근처 사세요? 아니요. 그냥 가끔 지나다녀요. 아, 그렇구나. 주인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성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은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아주 좋아요. 그 사람들 다시 안 왔어요. 다행이네요. 경찰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잡았대요. 여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그분한테 들었어요.
707 특임대 출신이시라고.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군요. 맞으시죠? 네. 대단하세요. 저희는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무서운 게.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나서신 거예요? 여성은 잠시 골목을 바라봤다. 저 멀리 분식집에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다. 철물점 주인은 간판 불을 켜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노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요. 여성이 천천히 말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 군대에서요? 네. 그리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여성은 작게 웃었다. 습관이 됐나 봐요. 주인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존경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그릇. 저기 실례지만 저번에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드세요. 작은 정성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모두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 저도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당연해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모두가 나설 순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전 비겁했어요. 아니에요. 여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용기예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여성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한 입 먹었다. 맛있네요. 정말요? 네. 정성이 느껴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골목에 퍼졌다. 철물점 주인도 나왔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 이거요, 밤길에 쓰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밤에 혼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있으면 좋아요. 여성은 손전등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주인이 말했다. 저도 그날 봤어요.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뭘요? 여기 계셨잖아요. 가게 문 닫지 않으셨잖아요.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요? 대단한 거예요. 여성이 말했다. 두려워도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주인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일상을 지키는 것. 자신이 매일 하던 일이 사실은 용기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도시락, 음료수, 과자 봉지. 저희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니에요.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우릴 지켜줬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주고 싶어요. 여성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감사와 존경이 담긴 표정들이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골목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잠시 후 여성이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늦었어요. 혹시 또 오실 거예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기회가 되면요. 꼭 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노력할게요. 여성은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날 계산대 앞에서 떨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아가씨. 여성이 걸음을 멈췄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냥 겁이 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되도록 이렇게 겁이 많은데. 할머니.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겁이 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워요. 그래도 전.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여성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당히 계셨잖아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아가씨. 천만에요. 여성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따뜻하게. 그 순간이 노인에게는 큰 위로였다. 여성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과일 가게 주인이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골목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조폭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다. 어느 날 오후 과일 가게 앞에 젊은 여성이 섰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여기가 소문 들은 곳이네요.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소문이요? 특수부대 출신 분이 조폭 쫓아낸 곳이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이 근처 사는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주인은 조금 놀랐다. SNS에 올라갔어요? 네. 되게 화제예요. 다들 멋있다고. 그렇구나. 젊은 여성이 물었다. 그분 혹시 다시 오세요? 가끔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자주는 아니에요. 이름은 아세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왜요? 주인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네요. 그런 분. 정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그냥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주인은 미소 지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약해요. 훈련 같은 것도 안 받았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말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젊은 여성은 그 말을 곱씹었다. 용기. 네. 두려워도 나서는 것. 그게 용기래요. 젊은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힘이 됐어요. 천만에요. 젊은 여성은 귤 한 봉지를 사고 자리를 떠났다. 주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친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골목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였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과일 가게 주인도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우산도 없이.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다. 그날의 여성이었다. 비 오는데 괜찮으세요? 주인이 물었다. 네.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들어오세요. 비 피하시게. 여성은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왔다. 빗물이 어깨에 젖어 있었다. 주인이 수건을 건넸다.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주인이 물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 시간에요? 네. 퇴근길이에요. 일하세요? 네. 보안 쪽 일이요. 아, 그렇구나. 주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혹시 저번에 드린 귤 괜찮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주인이 웃었다. 사실 그 귤 제일 좋은 걸로 드린 거예요. 알았어요. 어떻게요? 당도가 달랐어요.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알아보시네요? 과일 좋아해서요. 그럼 오늘도 하나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귤 몇 개를 골랐다. 제일 잘 익은 것들이었다. 봉지에 담아 건넸다.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성은 봉지를 받았다. 그리고 잠시 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그칠 것 같아요. 주인이 말했다. 천천히 계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실례지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이런 일이요? 네. 위험한 사람들한테 나서고 그런 거요. 여성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네. 여성이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제가 배운 거고요. 군대에서요? 네. 그리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 됐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못해요. 당신도 하고 계세요. 뭘요? 여기서 장사하는 것. 매일 문 여는 것. 그것도 용기예요. 주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 말, 천만에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여성이 밖을 내다봤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네. 그럼. 여성은 골목을 걸어 나갔다. 주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 그 위를 조용히 걸어가는 뒷모습.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강해 보이기도 했다. 주인은 중얼거렸다.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한 달이 더 지났다. 골목은 완전히 변했다. 예전처럼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했다.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과일 가게 주인은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 일 있고 나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소문 듣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분은 요즘도 오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안 보여요. 한 달 넘게. 어디 가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왜요? 그분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저도요. 그날 저녁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그분 덕분에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조폭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이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그들이 여러 건의 범죄로 기소됐다고 했다. 공갈, 협박, 폭행, 쌓인 죄가 많았다. 이제 당분간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은 골목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변한 거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나섰고 그 용기가 모두에게 퍼졌다. 그게 제일 큰 변화야. 며칠 후 골목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이 근처에서 조폭 쫓아낸 여자분 아세요? 아주머니가 경계하며 물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남성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지역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요? 네. 그분을 좀 뵙고 싶어서요.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우리도 자주 못 뵈어요. 그렇군요. 혹시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여쭤봤어요. 남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름이라도요? 그것도 몰라요. 정말요? 네.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분을 찾으시는데요? 이 지역 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그분 같은 분이 필요해서요. 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그런 사례를 알리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그분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요? 그냥 느낌이요.
조용히 사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남성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시 뵙게 되시면 이 명함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남성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그분은 정말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저녁 무렵 골목에 다시 그 여성이 나타났다. 여전히 검은 점퍼, 운동화 차림. 과일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다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주인이 말했다. 저기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네. 감사패 드리고 싶다고.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고.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함만 받아뒀어요. 고맙습니다. 필요 없으시죠? 네. 전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명함은 제가 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물었다. 요즘은 정말 괜찮으세요? 네. 완전히 평화로워요. 저 사람들 다시 안 와요. 좋네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이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주인은 그 말을 곱씹었다. 우리가 만든 변화. 맞는 말이었다. 여성이 나선 그 순간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게 진짜 변화였다. 여성이 말했다. 이제 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는 이제 안전하니까요.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어요. 주인은 순간 서운함을 느꼈다. 그럼 이제 안 오시는 건가요? 가끔은 올게요. 지나가다 들를게요. 정말요? 네. 약속할게요. 주인은 안도했다. 다행이다. 다시 못 뵙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될 거예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여기 귤이 맛있어서요. 자주 생각나요. 주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오늘도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제일 좋은 귤을 골랐다. 봉지에 가득 담아 건넸다. 이거 드세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 존경, 그리고 따뜻함. 여성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분식집 아주머니, 철물점 주인, 노인들. 모두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여성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과일 가게 주인이 중얼거렸다.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우리 복이지 뭐. 그런 분을 만나서. 맞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다니. 노인 하나가 말했다. 나이 들어서 처음 봤어.
저렇게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그러게. 보통 강한 사람은 무섭잖아. 근데 저분은 달라. 강한데 따뜻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골목은 조용했다. 가게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과일 가게 주인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두려움 없이 장사할 수 있다는 것.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 그분 덕분이야. 주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골목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조폭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상을 즐겼다. 과일 가게는 장사가 잘 됐고 분식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철물점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노인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평범한 골목,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기억이 살아있었다. 조용히 나타나,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사라진 한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이 골목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골목에 벚꽃이 날리고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검은 점퍼, 운동화 차림의 여성. 오셨어요.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여성도 미소 지었다. 귤 사러 왔어요. 귤은 지금 시즌이 아닌데요. 그럼 뭐가 있어요? 딸기요. 아주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주인은 제일 좋은 딸기를 골라 봉지에 담았다. 여기요. 얼마예요? 괜찮아요. 그냥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 받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주인이 이겼다. 다음에 꼭 받을게요. 오늘은 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딸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변했네요. 네. 뭐가요? 분위기요.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주인은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여성이 말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주인도 웃었다. 우리 모두 행복하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성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주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벚꽃이 그 주위를 날았다. 마치 축복하듯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영웅이라 불리길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누군가의 세상을 바꾼다. 골목의 오후는 여전히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제는 다른 힘이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였다.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외면이 아닌 관심으로, 무관심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작은 가게들, 지나가는 사람들, 햇볕 쬐는 노인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필요할 때 누군가 나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됐다. 평범한 골목,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용기와 희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 그 힘이 오늘도 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